네, 신규 확진자 수가 이처럼 8일째 1,000명대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추이가 감소세에 돌아섰다고 평가하면서 접종 완료율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또 내일부터는 16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임신부도 접종 행렬에 합류하면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신규 확진자가 1,420명 발생을 했습니다. 여전히 네 자릿수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8일째 1,000명대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오늘 1,420명은 이제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어제가 전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나온 숫자이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세에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아, 네. 예, 이 전주가 1,555명인데 그 이전 주가 1,916명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으로만 봤을 때도 361명이고요. 그 이전 주에 비해서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추석 이전의 상태보다도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네. 일단 내일부터 사적 모임이 8명, 비수도권인 경우에 10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접종자도 4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지금 갑자기 추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는 대신에 좀 바이러스 활동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35%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역학조사의 한계가 지금 있는 상황, 조금 더 역학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사망자입니다. 어저께도 16명이 사망을 하셔갖고서 네. 이번 달에만 사망자가 163명이 나와서요. 지난 6월 이후로 사망률이 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0.35%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번 달은 좀 증가 추세로서 누적 사망률도 지금 0.78%로 뭐 단기간이긴 합니다만 약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계속 누적으로 최소치를 쳐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내일부터 이 사적 모임 인원이 좀 완화가 됩니다. 혹시나 확산세에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확산세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9월 초에 이 6명으로 완화를 하면서 좀 확산됐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접종 완료율이 오늘로써 64.6%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70%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번 달 안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빠르면 다음 주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가능성, 사망률이 떨어져 준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상황은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가 접종을 받고 있는 상황, 2차 접종 완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진자 수가 좀 감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확진이 많이 이제 줄어들려면은 접종이 완료가 되는 시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고요. 네. 결국은 이 18세부터 49세 사이는 사망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연령층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접종을 완료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치명률이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치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좀 다른 부분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70%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면은 네. 어느 정도 방역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접종 완료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임신부 접종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임신부 들이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작용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임신부의 경우는 참 곤란하죠. 네네. 실제로 감염되기도 좀 쉽고요. 면역력 자체는 떨어지기 때문에 또 감염되었을 때에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네. 본인뿐만 아니라 태아가 위험할 경우도 많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받았을 때 또한 마찬가지죠. 이 접종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예방 접종이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경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우려들 때문으로 보이고요.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죠. 접종을 하기는 하고 권고를 하지만 강력히 권고는 하지만 실제로 임신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하면 나는 안 맞고 좀 조심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접종률 자체는 그다지 높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네네. 실제로 적어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두 접종을 받아야만 접종 완료가 되어야만 감염될 기회를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임신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은 상당히 많이 우리 방역 상황이 완화될 수가 있는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안 맞으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외출 자제하시고 사람하고 만남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을 잘 하신다면은 답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작용에 비해서는 이득이 훨씬 큰 것이 임신부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한 번이라도 접종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들 말입니다. 16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소아나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도 좀 논란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파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하게 되는데 16세 이상은 정식 승인한 백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네. 심근염, 심낭염 위험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드물고 이 접종 이후에 잘 모니터링만 한다면은 사후에 나오는 이상 증상만 잘 살펴본다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지금 예약률이 5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죠. 고1, 고2 학생들인데 과연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꼭 맞겠다고 생각해서 예약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고 부안예동하면서 그냥 예약만 해놓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40% 이상 정도만이 접종을 받는다 할지라도 접종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목표를 80%, 뭐 최대한으로는 85%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80%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12세에서부터 17세의 접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연령층이 과연 얼마나 접종을 받을 수 있느냐가 우리 전체의 공중보건을 위해서 또 집단 면역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령층이긴 합니다만은 12세에서부터 15세가 되면 또 줄어들 겁니다. 이 연령층은 또 더 낮은 연령층의 이득에 비해서 이득이 과연 얼마나 부작용에 비해서 클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도 확실치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꼭 접종을 받으시더라도 접종 후에 이 심근염, 심낭염의 가벼운 증상이라 할지라도 네. 꼭 의사 선생님한테 의논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진단들이 음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계속 주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계속 강조를 하셨듯이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에 도달하느냐, 그리고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또 이제 위중증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발생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의미는 지금도 사실은 위드 코로나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은 뭐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록다운을 한 적은 없고요. 네. 하지만 70% 이상이 되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이 꼭 과도기인 것으로 보이죠. 70%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방역은 약간 완화하는 상황. 이 시기에 과연 앞으로 2주간에 어떻게 추이가 바뀔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가 지나면서 이제 70%가 넘어가고 방역 완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죠. 환자 수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실제로 증상을 많이 나타나는 입원 환자라든지 위중증자 사망률이 떨어진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인데 네.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입원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일단은 입원 환자라고 그러면 병상 부족이 될 것이고요. 위중증 환자로 간다면 결국 중환자실이 될 것이고 사망률이라고 그러면 우리 전체 확진자 수 중에 몇 %나 될 것이냐. 적어도 지금 0.3%대에서 0.2%대 정도로는 감소 추세가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추세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완화와 지금 확진자 수의 증가와 이 두 부분을 얼마나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느냐, 즉 완화의 정도를 네. 확진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지표들을 관찰해 가면서
아주 좀 보수적으로 돌다리 두들기듯이 가야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부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은 뭐 지금도 실외에서 사람이 없는 데서 얼마든지 벗을 수 있고요. 지금의 뭐 60%대라 할지라도 실외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과연 벗을 수 있느냐, 이것이 네. 코로나 이전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최후의 단계일 수가 있죠. 그러면 시점으로 보면 뭐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네네. 방역 지표로만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환자 수가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독감 정도의 수준 정도만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0.1% 이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환경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85% 가까이 예방접종을 받고 또 자연 감염에 의해서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내년 봄까지는 어려워 보이고요. 내년 초여름 정도나 돼야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 과연 얼마나 확진자가 또 더 늘어나느냐는 걸 한번 시험해 보면서 아주 네. 천천히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